네, 특종과 이슈에 강한 기자들, 경제금융부 조정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기관 영업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은행들 업무 분야 가운데 그 기관 영업이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정부 부처나 지자체, 기관 같은 공공성 있는 단체 이른바 금고지기를 맡는 겁니다. 요즘에 인터넷 전문 은행이 출범하면서 은행 간의 경쟁도 치열하고요. 정부는 대출을 또 옥죄려고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 금액으로는 수십, 수백조 원에 육박하기도 하는 기관 영업은 은행들 입장에선 놓치기가 아까운 사업입니다. 올해도 서울시를 비롯해서 굵직한 기관 영업 입찰이 진행됐거나 앞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은행권 움직임도 그만큼 분주합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면 이런저런 잡음도 나오기 마련이겠죠. 은행들의 기관 영업 경쟁, 지금 어떤 국면에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나왔었던 금고지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들에게 물론 개인 고객들도 중요하겠지만 이 기관 영업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이 시장은 또 어떤 상황인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개인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기관은 워낙 규모 자체가 크잖아요. 하다 보니까 좀 매력적인 시장일 수밖에 없겠고 은행들도 그만큼 애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작년 10월에 제일 큰 그 물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나왔었는데 국민연금의 주거래은행 그 사업권이었습니다. 예. 그 국민연금의 자산, 그러니까 기금 적립액이 지금 600조 원을 훌쩍 넘고 있고요. 오늘 네. 2020년에는 이 적립액이 한 800조 원 중반까지, 한 850조 원까지 치솟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산 규모가 엄청나다 보니까 또 세계 3대 연기금에 속하기도 하고요. 이런 글로벌 기준에 해당하는 연기금의 어떤 주거래 은행 자리를 차지한다는 이런 무형의 그 실익도 있습니다. 그 올해 또 기관 영업 최대어로 꼽혔던 게 바로 서울시 금고인데요. 서울시 금고의 규모도 연간 34조 원 규모로 상당합니다. 서울시 금고직이 바뀌었다는 소식도 저희가 지난주에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워낙 규모도 크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은행들 사이에서도 쟁탈전이 좀 상당할 것 같다라고 막연하게 생각만 드는데 실제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놓칠 수 없는 사업이고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올해에 이어서 계속 이 경쟁 국면이 심화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작년에 국민은행이 신한은행의 경찰 공무원 대출 사업권을 따갔습니다. 이게 상당한 규모인 게 경찰 공무원이 한 15만 명, 14만 명에 이르는 데다가 그 규모도 상당하고요. 게다가 또 국민은행이 전북 군산시 금고도 이 전북은행을 지역의 전북은행을 맹주인데 제치고 따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은행이 혼자 맡고 있었던 게 한국교육개발원의 그 주거래 은행 자리였는데 이걸 또 하나은행과 나눠 가지는 데 성공해서 지난해에는 주로 국민은행이 연승을 했었는데요. 또 이러다가 가장 큰 사업이었던 공항 가운데는 또 큰 사업이었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그 사업권 입찰에서는 다른 은행들에게 밀려서 국민은행이 좀 고배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또 가장 큰 사업이었던 앞서 말씀드렸던 국민연금의 주거래 은행 자리는 신한은행을 제치고 그 우리은행이 따냈고요. 이런 경쟁이 올해 또 서울시까지 이어진 상황이고요. 또 올해 입찰 예정인 그 지자체의 금고와 또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이 기관 영업 자리가 한 30곳 가까이 되고요. 금액으로만 따져도 지자체만 해도 한 70조 원에 이르기 때문에 올해 계속 경쟁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진짜 상당한 규모이기도 하고 앞서서 소개를 해줬던 것처럼 올해 기관 영업의 최대어로 꼽혔었던 이제 서울시의 금고직이 34조 원 규모에 달하는 현재 규모인데 이게 100년 만에 은행이 바뀌었다라고 저희가 그때 전화 연결로만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 서울시 금고의 규모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제일 큽니다. 우리은행이 맡았던 게 무려 1915년이었었는데 그러니까 그 100년, 한 세기 만에 사업자가 바뀐 겁니다. 그 새 금고기지가 된 신한은행 외에도 기존 사업자인 우리은행에다가 뭐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까지 주요 5개 은행이 모두 입찰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 평가 항목이 크게 5가지였었는데요. 이걸 보면은 지금 나오는데 신용도의 뭐 재무구조, 대출 예금 금리, 편의성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위에 부분들은 그 은행들 간에 크게 차이가 날 부분이 아닙니다. 대부분 다 비슷한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아래에 있는 이 지역사회 기여, 협력사업 이 부분이 9점으로 배점은 낮지만 그 상당히 좀 관건이 됐습니다.
지역사회 기여라고 하면 다시 말해서 서울시를 위해서 돈을 좀 내놔라 뭐 이런 그렇죠. 얘기겠죠. 뭐 예. 출연금을 내라는 건데요. 금고로 선정된 그 신한은행이 3,050억 원을 써내서 다른 은행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서울시 금고의 대부분 그 90%를 차지하는 1금고 입찰에서 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희비가 단 1점 차로 엇갈렸는데요. 신한은행이 써낸 3,050억 원은 우리은행의 3배를 넘는 그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9점 배점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건 비슷하겠지 싶었는데 오히려 여기서 그 1, 2점으로 당락이 결정이 된다는 건데 원래 한 1,000억 원 정도 되는 규모인데 신한은행이 3,000억 원의 출연금을 냈다. 네. 그러면 이거 너무 세게 부른 거 아닌가라는 느낌도 좀 들고 네. 은행 내부의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세게 불렀죠. 사실 이게 어떤 입찰에서 보면 금액 차이가 좀 적어야 예. 뭐 성공한 사람도 좀 그러게요. 씁쓸한 맛이 예. 없을 텐데 1,000억 원이나 차이가 났기 때문에 우리은행도 참 과감하게 신한은행이죠. 참 과감하게 베팅을 했다 볼 수 있고요. 실적이랑 비교를 해보면 신한은행의 지난해 연간 순이익이 1조 7천억 원 선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기 순이익이 한 뭐 그 4분의 1 정도 되겠죠. 이 분기 순이익의 4분의 3 정도를 출연금에 몽땅 쏟아부었다 이렇게 계산도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 많이 써낸 은행이 국민은행인데 2천억 원, 또 우리은행이 1,000억 원을 써냈으니까 타 은행들을 2배, 3배 압도하는 그 규모였습니다. 앞으로 또 관련 전산과 인력 같은 이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또 1,0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한 4천억 원 이상의 그 과감한 투자입니다. 물론 뭐 3천억 원, 4천억 원 가지고 승자의 저주라는 말까지는 안 쓰더라도 이 정도 되면 너무 좀 출혈이 컸다, 출혈 경쟁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좀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네, 다른 뭐 대기업에서는 땅 사는데 뭐 9조 원, 10조 원도 쓰는데 예. 사실 뭐 그렇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뭐 이게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잡힐 수도 있는데 얼마나 과감한 투자인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앞서 그 신한은행이 3,050억 원을 출연했다고 했죠. 국민은행이 2천억 원, 우리은행이 1,000억 원이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저게 2013년 그러니까 바로 직전 사업권을 따냈을 때 우리은행이 써냈던 출연금이 1,4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2배 이상, 뭐 한 번 사업자가 교체가 되면서 출연금이 무려 2배 이상 상승한 그런 상황이고요. 신한은행의 이런 통 큰 투자에 좀 놀란 다른 경쟁 은행들 사이에서는 이거 제살 깎아먹기 수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은행권 전체적으로는 과연 기관 영업 관련한 이 출연금이 얼마나 될까 이런 계산을 좀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에서 이게 이제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각 은행들 자료를 좀 취합을 한 건데요. 3,650억 원에 뭐 3천 얼마 이렇게 해서 총 9,600억 원이 지난 10년 동안 각 지자체 금고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이 출연금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10년에 뭐 9,600억, 1조면 이게 과연 뭐 얼마나 큰 금액이냐라고 할 수 있겠는데 보통 사업권이 4년, 5년마다 한 번씩 교체가 되기 때문에 10년이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닙니다. 그러게요. 불과 뭐 사업권 한두 번 손바뀜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횟수를 감안을 하면 상당히 큰 규모에 해당이 되고요. 특히 올해는 서울시에만 3천억 원이 넘는 출연금이 투입이 됐고 1금고에만 그렇습니다. 2금고까지 하면 한 4,250억 원이 투입이 됐고 앞으로 30개 지자체 등의 이 사업권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금고 출연액은 훨씬 뛸 예정입니다. 저는 근데 이런 뭐 은행들이 다른 사업을 하면서 돈을 썼다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저 돈이 다 어디서 났을까? 나의 예대 마진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저기에다가 다 쓰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게 되고 워낙 한 사업 부분에 이렇게 막 돈을 베팅을 크게 하다 보면 특정 사업에 너무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들거든요. 이것도 일리 있는 걱정 아닙니까? 아무리 요즘에 은행들이 뭐 비이자 부분의 수익을 좀 강화하고 있다고 해도 주로 예대마진 그 금리로 먹고 사는 건데요. 따라서 뭐 당연히 고객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국민은행이 신한은행을 밀어내고 경찰 공무원 그 대출 사업권을 따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경찰 공무원 대출 사업권 이름이 무궁화 대출입니다. 신용 대출인데 최저 금리가 연 1.9%입니다. 굉장히 낮은 기준이고요. 지난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해서 과연 일반 고객들에 적용되는 금리와 이 기관 임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이 특혜라고 하긴 좀 그런데 특별 금리가 얼마나 격차가 벌어져 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봤었는데 이게 3%포인트 이미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격차는 점점 더 확대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추세는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섭섭하다는 거죠. 일반 고객들한테는 진짜 뭐 말도 안 되게 금리 주면서 이런 기관 영업 하는 데는 돈을 막 팡팡 쓰니
우리 개인 고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당연한 불만일 수 있는데 일단 은행들은 구조 자체는 뭐 은행 수익을 기관 영업 쪽으로 뭐 전가하는 이런 일은 뭐 절대 없다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고요. 예. 오히려 기관 영업 사업권을 바탕으로 좀 수익률은 낮지만 다양한 연계 사업으로 부수 효과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뭐 고객의 줄 수익이 그쪽으로 이전된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는 없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서울시 금고를 100년 이상 맡았던 우리은행의 사례를 보면 그 서울시 공무원의 산하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거래가 일단 주가 되겠고요. 여기에 서울시 금고라는 타이틀을 무기로 우리은행이 서울시 산하 25개 지자체 금고 가운데 24개 금고를 독식을 했습니다. 서울시와 다르게 또 자치구별로 금고 입찰을 따로 하는데 여기서 거의 대부분 한 개, 그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자치구의 금고를 우리은행이 다 따냈고요. 여기에 서울시 산하기관, 뭐 이런 자치구와 또 연계된 각종 기관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뭐 부수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 예. 또 서울시만 해도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각종 정책 금융이 많습니다. 어떤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이사 비용 같은 금융 지원도 있을 테고 뭐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런 서민들에 대한 금융 지원이 있을 텐데 물론 이런 부분들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박리담회라는 그런 측면에서 또 다양한 모델을 통해서 수익원을 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게다가 우리은행이 서울시 금고를 맡으면서 했던 사회공헌 활동이 서울광장에 스케이트장을 운영을 했었고요. 예. 서울시향 음악회를 주최를 했었고 또 뭐 서울시 우리은행장기 아마 야구대회 뭐 이런 거를 좀 주최를 하면서 예. 상당한 뭐 브랜드 가치 제고 효과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뭐 이런 부분에서 유무형의 실익이 있고 따라서 고객들의 뭐 그런 고객들에게 적용될 게 뭐 기관 영업적으로 다 쏠린다 이런 거는 아니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은행 관계자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큰 기관을 유치를 하게 되면 그 기관에 연계된 산하기관을 유치하는 데에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임직원 거래도 많이 활성화를 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금고처럼 지자체를 섭외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연계된 사업을 같이 수행함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더 제고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지역의 금고지기, 은행들의 기관 영업에 대해서 조정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